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에서 열렸던 선거 소청 이 심사에 변론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으로 오늘 선거 소청 변론에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선거 소청 변론을 생중계해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보는 가운데 과연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 권리를 갖다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중계가 필요하다라고 예측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뭐가 꿀인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선거 소청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앞에서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확실히 천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자 수에 대한 조작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투표 용지만 부족했는 줄 알았더니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것은 득표자 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얼마든지 조작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것은 득표율도 조작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이므로 재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합리적이고 아주 치밀한 논증입니다. 오늘 이런 논증을 지금 중앙선거관리를 상대로 편 것이죠. 따라서 중앙선거관리는 여기에 어떤 지금 오류가 있습니까? 이 논증에는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는 당연히 재선거를 안 하겠죠.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는 투표자 수가 지금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면 이제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이죠. 투표자 수는 그것이 조작이 됐을지 몰라도 득표자 수는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하지 못한다면 득표자 수도 조작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를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설파했는데요. 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께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소청 변론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됐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음모론자라고 몰아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부정선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징역 10년의 처분이 이따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투표자 수가 이미 조작됐다는 것은 득표자 수도 이미 조작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득표자 수가 이미 조작됐다면 당락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선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재선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답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참정권 훼손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전산 조작까지 있었죠.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진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해야 된다. 만약에 선관위가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리에 참석해 구두 변론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조작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앞에도 많은 기자들이 죽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구두변론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선관위 출석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투표율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 관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께 제 강신업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입력 과정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면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개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거 참관인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감시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반박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 경찰,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들이 했는데 저들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말해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도 매수하고 경찰, 참관인 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때문에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자, 투표부터 개표까지 2중, 3중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부정선거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선관위는 얘기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 입력시킬 때 얼마든지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자, 입력을 갖다가 일부러 다르게 입력시키면 A가 1000표를 얻고 B가 100표를 얻었는데 거꾸로 A를 100표, B를 1000표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당락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선거도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번 6.3 지방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문제의 시작이자 빙산의 일각이었다. 선거 조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선관위 직원이 또 제3자나 참관인이나 경찰이나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득표자 수라든지 득표자 수를 마음대로 입력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감시도 참관인의 감시도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득표자 수나 득표율을 갖다가 얼마든지 가짜로 입력해가지고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사실관계면 선관위는 당장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별도의 입증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한 것이다. 또 여야 후보들 간의 동일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쌍둥이 득표라든지 새-쌍둥이 득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나?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갖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걸 증명하면 될 거 아니냐. 자, 장 대표는 특검까지 가면 16개 광역단체 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산 조작이 밝혀지기 전에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16개 지금 시도 선관위 그 어디도 말이죠 성한 데가 없을 것이다. 특검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라. 물론 뭐 그렇다 해서 수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그야말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선관위가 지금도 묵묵부답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을 감시를 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나중에 말이죠 그래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더 많은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말이죠 왜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논증적으로 아주 오류 없이 잘 설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